재물가 아니라고요? 정제편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사실 재라는 이름이 붙은 것도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게 재물 재자를 붙이는 바람에 공부할 때 숱하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근데 이제 이 재물 재율가 이거는 결국에는 일간이 극하는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일간이 극하니까 일간이 다루는 것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물도 뭐예요? 일간인 내가 다루어야 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고전적인 거에서는 일간이 힘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내가 이걸 다룰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힘이 없으면은 재물이 내 건데 내 거라고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물이 나를 다루니까 재다신약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아무래도 한자권에서 좀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의미가 되게 여러 가지가 중첩돼서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저기 길에서 한 번씩 사주 보면은 이게 있으면 제복이 있네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숱하게 많은 임상을 해보니까 아실 거예요. 제가 있다고 절대 부자가 아니고 제가 없는데 부자인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한번 갈아엎어야 돼요. 개념을. 돈을 언제 벌고 어떻게 유지하고 이런 건 한번 갈아엎을 필요가 있겠다. 저는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돈은 그냥 교환 가치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주에서는 이 교환 가치가 유형하고 무형하고 다 있어요. 유무형의 모든 교환 가치가 있는 에너지를 재물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무형이니까 뭐도 팔 수 있어요? 꿈도 팔 수 있어요. 그거 제일 잘 파는 사람이 허경영이잖아. 야, 그 소득세만 몇십억 낸다던데? 예.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고 나이가 70, 거의 80 가까이 안 됐어요, 그 사람? 장난 아니야. 하늘궁 하나 지어가지고 우유에다가 스티커 하나 붙여가지고 파는데 그 우유 엄청 비싸고 막 그것도 신성시 한다고 또 안 먹고 막, 야, 그런 걸 팔 수 있다, 무형이 되면은. 사주가 너무 궁금해. 그분 자기 사주 알 것 같은데 있어요? 네, 어떻게? 아, 그래요? 야, 하여튼 뭐예요? 다 교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요. 마음으로도. 그러니까 이게 재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물리적 형태를 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고 장사해서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사주 안에서 재물을 만들어내는 힘이 무엇인가를 따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가를 따져야 되고요. 그게 실제로 교환이 일어나는가도 따져야 돼요. 그걸 이제 다 봐야겠죠. 그래서 뭐를 벗어나야 되냐면, 재물복을 보려면요, 반드시 일간을 벗어나셔야 돼요. 일간 중심으로 벗어난 것에서 다 벗어나면은, 그럼 이제 우리가 일간이라고 하는 축을 놓고 주변의 글자를 다 연결하잖아요. 이걸 일단 싹 벗어나면은 걔네들끼리 서로 어떻게 움직이고 막 하는지가 보일 텐데, 그거를 일단 보고 재물을 얘기할 수 있다. 일간을 벗어나야.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일단 오행 얘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오행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이게 십성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이전에 이 오행의 에너지를 먼저 따져야 우리가 얘기하는 그 가치적인 형태의 그런 에너지가 어떻게 해서 돈이 되고 어떻게 해서 다시 교환을 하게 되고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오행을 봐야. 여기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교환 가치가 있거든요. 심지어 공기마저도. 공기도 돈 받고 판다니까요. 고압사주 산소 파는 거예요. 그거 돈 내고 들어가잖아. 모든 게 다 가치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사회적 공통의 약속을 부여해서 이제 돈이란 지폐로 만든 것이고, 그게. 그래서 오행을 먼저 볼 건데, 일단은 이 오행의 출발점이 수 먼저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수는 근원 에너지죠. 그쵸? 가장 먼저 모아서 정해져 있는 우주의 에너지이면서 가장 근원적인 에너지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근원 에너지가 재물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재물이라는 관점에서 수를 바라봤을 때 이 수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을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목화토금수로 다 나눠보세요. 그럼 수의 가치는 뭐냐 이거죠. 원천적인 거니까 뭐예요 이게? 우리 재물에서 가장 원천적인 게 뭐예요? 그쵸, 현금이죠. 자본, 무사용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의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주머니에서 딱 10,000원짜리 꺼낸다? 이게 수예요. 가장 근원적인 거. 통장에서 숫자로 찍혀 있는 거. 지금 당장 내가 꺼내기만 하면 뭘 할 수 있는 거.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수의 에너지예요. 그러면은 수가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현금 들고 다닐 가능성이 높아요. 지갑하고 현금. 우린 다 카드 쓰고 다니죠? 어느 순간 현금 안 쓰죠? 근데 여기서 수일간이거나 수 에너지가 있거나 지갑 현금 있을걸요? 있어요. 네. 저
지갑 현금 있어요. 네, 장지갑이에요. 심지어 그 안에 현금부터 다 들어있어요. 다 뭐예요? 수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게 본능같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유추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야, 그러면 무토하고 기토는 수를 제물로 가지고 있는데 어떤 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금성이 엄청나겠구나. 기토든 무토든. 그게 일간으로 봐도 그렇겠지만은 사주에 있기만 해도 그런 에너지를 가질 수 있어요. 뭐 다 돌려봐야겠지만은. 그래서 나온 말이 토국수가 되면 뭐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행에서 보면은 가끔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 중에서 야, 화급금이 되면 이렇고 토국수가 되면 이렇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원리를 얘기 안 하고 그냥 얘기하니까 보고 외우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상담할 때 토국수가 됐으니까 넌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맞죠 또. 근데 이해는 못하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근원적으로 중요한 것은 미사용이죠. 부사용이 아니라. 미사용된 형태의 자산은 모두 수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료이기도 하죠. 원료. 무엇이 돈이 되느냐. 미사용한 상태의 모든 거, 재료, 뭐 이걸 따지면 원자재 같은 거죠. 돈을 버는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원자재를 통해서. 근데 수가 없으면 원자재로 뭘 할 수 있겠어요? 못 한다고. 석유 같은 거 못 판다고. 맞잖아요. 그럼 이게 있으면은 수출이 무역 뭐 이런 거 할 때도 원자재가 제일 무섭거든요. 원자재가 진짜 잘못 다루면은 폭삭 망해요. 근데 가장 부자가 되기도 쉽고 가장 안 알려질 수도 있어요. 최고야. 저는 부자가 되고 싶거든요. 사람들이 모르는. 원자재 쪽에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누가 봐도 부자인데 몰라, 사람들이 나를. 다 원자재 쪽에 있어요. 수가 뭐 때문에 그래요? 감추는 힘이 있잖아요, 얘가. 수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요, 부자인데 사람들이 몰라요. 아, 화까지 있어버리는 바람에. 수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어.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파생되는 거예요. 왜? 무엇을 하더라도 현금은 가지고 가니까. 이게 어떤 때는 이게 이제 여유 자금이 되는 거예요. 여유를 만들어요, 수가. 현금이 늘 있으니까 늘 여유가 되는 거예요. 수가 없으면은 현금을 영끌해서 쓰겠죠. 대출까지 일으켜서. 근데 수가 있으면은 자기 현금, 자기 자본이 반드시 들어가요. 수가 있으면은. 현금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 그리고 이게 가장 이 현금을 흐름으로 봤을 때는요, 정지하는 힘 같은 거예요. 흐름을 멈추는, 현금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통장에 들어왔다가 쏙 빠져나가죠. 들어왔다가 쏙 빠져나가고 이런 흐름이 있어요, 누구나. 그 흐름을 잠시 스탑하는 힘이 있어요, 수 같은 경우는. 자, 스탑하면 뭐가 장점이 돼요? 부도가 잘 안 나겠죠. 현금이 있으면 부도가 안 난다고요. 을사년에 수 없는 사람들 망할 거라니까요. 왜? 그러니까 제가 왜 수를 강조하고 목생활을 강조했냐면은 을사년은 수가 없는 사람들이 현금이 없어서 망하기 좋아요. 왜? 그러니까 잠깐 멈춰서 내가 여유로 가지고 있어야 나도 모르게 확 빠져나가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데, 이게 없어버리면은 분명히 내일 모레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내일 막을 게 없어서 망한다니까요. 흑자부도라 그래요, 그거를. 그 흐름에 대한 문제가 늘 야기된다고요, 수가 없으면. 근데 수가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주말이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 5일이라잖아요. 2일 쉬고. 근데 경제는 돌아가거든요. 옛날에 토요일 있었을 때는 주 5일 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토요일 없으면 다 망한다 그랬었어요, 진짜로. 해보니까 괜찮잖아요. 이게 다 수의 힘이에요. 근데 사업을 할 때는 그 수가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잠깐 쉬어도 될 정도로 템포를 조절하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요. 근데 수가 없으면은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 돼. 야, 일요일 좀 쉬지 그러냐. 나 오늘 쉬면 망해. 사업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잠깐의 멈춤도 없이, 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도 통장을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한번 당하면 망해요. 보이스피싱이 요즘엔 그렇게 당하는 게 아니라 내 통장에 갑자기 돈이 들어와. 웬 떡이냐 이러는데 갑자기 정지를 먹어요. 알고 보니까 누가 돈 입금하고 보이스피싱 계좌로 신고를 하고 안 풀어줘요, 그거를. 그럼 나 이거 사업해야 되는데 다 묶였는데? 요즘엔 그런 사기가 있어요. 그거 모르세요? 저만 알아, 왜? 이렇게 귀를 좀 열고 눈을 딱 뜨고 세상 돌아가는 걸 좀 보셔야지. 그거 잘못 당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갑자기 모르는 돈이 그렇게 들어오잖아요. 바로 돈 다 빼야 돼요. 안 그러면 묶이는데? 내 모든 돈이 다 묶이는데? 그래 놓고 협박해요. 지금 나한테 뭐 몇 천만 원 보여주면 계좌 풀어주겠다 이러면서. 모르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푸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며칠간 난 당장 돈을 써야 되는데 묶여버리니까 망하는 거예요, 사업이. 그렇게 해서 많이 망했었어요. 또 별의별 사기가 다 있어요, 진짜. 우리가 모르는. 아니, 보이스피싱 맞겠다고 그딴 제도를 왜 만드냐고 도대체. 하여튼 그래서 수는 뭐예요? 항상 현금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뭐 나중에 쭉 나오겠지만은 사주에서 할 때 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템포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그러니까 현금 쓰는 거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게 다 보이거든요. 근데 수가 있어야 반드시 여유를 가지게 되고요. 빚을 내더라도 막 그렇게 연끌을 하지 않게 되고요. 당연히 이제 수가 있긴 한데 문제가 있거나 그럴 수 있겠죠 또. 그럼 이제 그 수에 대한 문제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수의 본질은 이런 근원적인 거,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지 않은 거까지 포함해요. 원자재 같은 것들 가치가 부여가 안 된 거예요. 누구는 길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로 보겠지만은 누구한테는 그게 광석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다 수의 에너지를 쓴다는 뜻이에요. 원천적인 에너지. 그게 자본주의에서는 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연운을 이제 대입하는 거예요. 수에다가. 을사년 어때요? 수를 설계하고 목생화까지 가죠. 아, 거품이 생기겠네? 다시 뭔가 통합 팽창이 일어나겠네? 이런 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경자 신축이 좀 이상하게 지나가긴 했거든요. 제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게 흘러가가지고 이거 이제 좀 더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원천적인 통장에 묶여있는 잠시 사용이 정지되어 있는 오롯한 숫자로 존재하는 현금이다. 그리고 그런 존재는 모두 다 수로 봐라 이거예요. 수로 봐라. 그래서 사주에 수가 발달되어 있으면 그런 걸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수들이 수집욕이 있단 말이에요. 모으고. 이게 다 수가 모으는 힘이죠. 우리가 현금을 모으려면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가 있는 명들은 현금뿐만이 아니라 현금성 자산을 모으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그게 수집해서 모으는 다 현금성 자산이에요, 그게. 그래서 보면 막 집에 놀러 갔는데 레고 같은 게 막 있어. 야, 씨, 이거 뭐야 하고 만지려고 하는데 그거 700만 원이야? 오, 씨. 레고가 700이래, 막. 그런 거예요. 수가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팔면 그 정도 가치 받고, 대신에 이제 거래가 활발하거나 자주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게 수예요. 멈춘다니까. 이거는 한 번 하면 움직이는데 오래 걸리지만은 한 번 움직이고 나면은 또 계속 유지하는 힘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가치 변화가 크지 않아요. 대신에 수 에너지의 가치 변화가 한 번 생기면 어마어마하게 크게 일어납니다. 그런 게 이제 IMF 같은 거랑 연결시키면 돼요. 우리 1,000원짜리가 그때는 1,000원 정도 했지만은 나중에 2,000원, 500원 정도 줄어들었잖아요. 반토막 났잖아요, 가치가. 그러니까 수가 한 번 움직이면 그게 크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대신에 변화는 거의 없어요. 그게 우리가 현금을 믿는 이유죠. 변화가 크지 않을 거라는 믿음, 느릴 거라는 믿음. 그게 생기면 이제 사람들이 그걸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준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한번 보세요. 가치가 잘 안 변하는 게 뭐가 있을까? 제일 안 변하는 것 중 하나는 금이기도 하죠. 전 세계 공용 화폐 같은 거니까. 근데 이번에 또 크게 변했죠. 비트코인 화폐가 왜 안 돼요? 변동성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변동성이 줄어든 시기가 오면 그때는 화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 워낙 국가가 흔들리고 환율이 움직이고 이러면은 믿음이 흔들리잖아. 그게 우리가 수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현금을 쓸지 말지 결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원천 에너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항상 이 오행적 공부를 할 때는요, 반대편을 생각하시라고요. 화는 뭘까? 수가 현금이라면은 화는 뭘까? 아, 여기 모범생이 한 명 있었는데 사라져버려가지고 대답이 안 나와. 아, 참. 그분이 무자일주거든요. 자, 화는 현금 제외 모든 것. 현금을 제한 모든 걸 다 화의 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건 다 뭐예요? 현금이 아니니까 이미 어딘가에 교환이 됐고 사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용된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는 지금 지갑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플러스 이 안에 현금 다발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예요. 그렇죠? 지갑은요, 화예요. 왜? 샀잖아요. 그리고 변동성이 있잖아요. 이거는 처음에 살 때는 뭐 얼마였지만은 반드시 그거보다 싸게 될 거예요. 빠른 속도로 사자마자. 어떤 거 사자마자 훅 떨어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수라고 하는 현금 2,000 정도를 들고 가서 아반떼를 사요. 사는 순간 이 수가 화로 바뀐 거예요. 자, 사자마자 얼마 떨어져? 중고값으로 한 200 까였어요. 살 때는 2천만 원 주고 중고차 샀다고 와 이러지만은 다시 팔려가면 1,700 막 이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사자마자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그 순간에.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화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존재하는 모든 현금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화. 이 종이컵도 화고 얘도 화이고 다 화예요. 다. 대신에 이제 이 화의 에너지가 어떤 방향으로 갔느냐에 따라 좀 갈리긴 해요. 그건 이제 금이나 뭐 토냐 뭐 목이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다 따져야겠지만은 어쨌든 수에서 어떻게 간 거예요? 네, 활성화돼서 쓰여지는 형태로 간 거예요. 이거는 오행을 조금만 이해하면 너무 쉬운 거죠. 자, 사람으로 치면 수 뭐예요? 수면이죠. 화 뭐예요?
기상이죠. 이 사이의 과정은 목이죠. 아침 일어나는 거, 기지개 피는 거, 눈 비비는 거. 화가 절정일 때가 있죠. 지금이 가장 절정이죠. 저 봐봐요. 막 떠들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떠들다가 또 이제 바로 금수 만나가지고 다운돼요, 또. 집에 가면 다운돼 있어요, 또. 이런 걸 얘기한 거예요. 활성화되어 있다는 화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화는 반드시 속이 비거든요, 화는. 공허함을 반드시 몰고 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우울증 걸리는 게, 지디 봐봐요. 맨날 그 공연 끝나고 막 허무하다고, 막 그 병처럼 왔잖아요, 지금. 너무 인생이 화려해서 외롭다 그러잖아요. 그게 화의 에너지예요, 원래. 그래서 돈으로 봤을 때는 늘 뭐예요? 사용되고 있다. 현금으로 있을 틈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수 발달자랑 화 발달자랑 당연히 보이는 게 다르겠죠. 수 발달자는 어때요? 월급을 받아도 티가 안 나요. 로또가 돼도 티가 안 나고요. 왜? 가지고 있어요,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화 발달자는 월급 들어오자마자 야, 술 마시러 가자. 마인드가 어때요? 돈을 쓰고 싶어서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요, 진짜로. 뭐 막 쓰고 싶은 욕구를 만들어내는 게 화의 에너지예요. 수는 쓰이고 있는 것도 다 팔아서 현금하고 싶은 게 수의 욕구. 이거 본능이에요, 이거는. 오행적 본능이에요. 재관, 인식 다 빼고 본능적이에요. 그래서 수들은 막 자꾸 뭘 팔아가지고 현금화하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잘 안 움직이는 것들. 그리고 화들은 돈이 있으면 이걸 활용해서 막 즐거워지고 싶고 재밌고 싶고 막 쓰고 싶고 막 그래요. 빚내가지고도 어떻게든 쓰려고 하고. 그게 이제 본능처럼 되어 있다. 도박 중독인데 화까지 발달했으면 큰일 나겠죠. 그 도박 중독 다큐를 제가 한 번씩 보는데 딸내미가 용돈 15만 원을 줘요. 와, 잘 됐다 이러고 바로 도박으로 가요. 바로 가요. 그렇게 쓰고 싶어 한다 이거죠. 그 도박으로 이제 막 본전을 다 찾았다고 예를 들어 쳐요. 그래도 못 끊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마. 나중에는 본전 때문에 계속 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유일 뿐이고요.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고 싶은 이유를 본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화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화는 늘 쓰이고 있는 상태니까 여유롭다라던가 뭐 안에 그런 현금이 있다라던가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 있겠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 화 발달자는 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현금이 수량이 많지가 않아요. 예, 늘 잔돈처럼 그렇게 바로 쓰일 수 있게 다니는 거고요. 수 발달자들은요, 정말 수 에너지를 잘 쓰면 수표로 들고 다닙니다. 못 쓰게끔. 그게 잘 변화가 없는 게 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들고 다녀요. 그리고 만약에 수하고 막 이 사이에 금 밸런스가 잘 맞으면은 달러로 들고 다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거 왜 그런지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고요. 자, 그러면 수화가 밸런스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이 사람이 어떤 형태로 소비를 하고 어떤 형태로 자본을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자, 수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안 쓰는 상태에서 현금인 거고요. 여기는 잘 쓰는 상태에서 현금 외에 다른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힘의 크기, 수가 왕하냐 화가 왕하냐에 따라서 한쪽으로 확 기울겠죠. 근데 이제 이게 결국 뭐냐면요, 욕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이게 화도 화만 있으면은 욕구라고 하기 힘들고요, 수만 있으면 욕구라고 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이거는 소비욕이고 이거는 이제 소비가 아니라 뭐 저축하고 모으는 저축욕이라고 했을 때 이게 서로 가치를 가지려면 내가 소비욕이 있는 상태에서 인내하는 거랑 그냥 소비가 뭔지 모르는 사람하고, 소비를 그냥 평소에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모아야지 하는 거랑 몰라 그냥 펑펑 쓸래, 이런 사람들랑 서로 가치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우리 몸의 호르몬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남자 몸에 여성 호르몬이 없으면 남자답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남성 호르몬이 강한 사람들이 되게 친절하고 인내심 있고 여자한테 잘해주고 그러거든요. 자상하고. 여성 호르몬 없으면 그런 거 없을걸요. 여자도 마찬가지. 남성 호르몬 조금 있어야 그래도 남자를 좀 배려할 줄 알고 이해도 하고 이럴 텐데 내 몸에 여성 호르몬만 있으면은 되겠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서로를 가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화가 다 있어야 돼요, 진짜 부자다라고 하려면은. 그래서 이거 없는 수가 있는 부자들 있죠? 굉장히 인색해요. 구두쇠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잘 보세요. 화 없는 부자들이 있어요. 돈을 안 써요. 가족들한테도 엄청나게 아껴요. 그리고 내언녀한테는 펑펑 쓰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무자일주였는데 그 사람은 한 달에 5억씩 버는 사람이었어요. 한 달에. 근데 굉장히 인색해요. 배우자한테도 안 쓰고 딸내미한테도 안 쓰고, 근데 내언녀한테는 펑펑 써요. 제가 그거 보고 나서 와, 이런 사람도 존재하는구나. 무자일주에 화가 없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쓸 줄 모른다겠죠. 반면에 이제 화만 있고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펑펑 쓰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돼요? 맨날 카드값 밀리고 돈 빌리고 여유라고는 있을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야, 너는
그래도 작게 벌지도 않았어요. 작게 벌지도 맨날 돈 없냐고. 언제 돈 쓰는지 알아요? 술 취해서 막 긁어버리는 거예요. 예. 수들은 애초에 그런 상황을 안 만들고요. 저같이 이제 화도 강한 수들이 있겠죠? 긁고 후회하는 거죠, 이제. 막 취했을 때 긁고, 어제. 예. 술 먹는 거 어차피 화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화가,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금전적인 거에 대한 어떤 욕구, 본성, 이런 걸 결정하게 되어 있다. 결정하게 되어 있고, 당연히 이제 이거 오행적 베이스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십성을 해석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수화를 일단 제일 먼저 보셔야 되고, 결국 이게 움직임을 자본이나 자산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고요. 이거는 안정되게 움직이는 거예요. 느려요, 느리다, 빠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화로 결정되는 것이다. 당연히 그러면은 화 발달한 사람하고 수 발달한 사람하고 투자하는 것도 다르겠네요. 수는 어디 투자할까요? 네, 뭐 적금을 하던가 채권에 투자하던가 확정이익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 뭐 아니면은 뭐 달러를 산다던가 뭐 그런 금은 근데 좀 다른 개념이고, 근데 그런 쪽 일단 이 수화는요 거의 무형 자산에 가깝습니다. 대체로 무형이에요. 제가 무형도 가치가 있다 그랬죠. 무형에 가장 크게 작동한 게 마음이에요. 마음. 사람 마음이 가는 대로 돈도 가요. 그쵸? 만약에 제가 비호감으로 생겼어 봐요. 여러분들 여기 안 왔을걸요? 여러분들은 뭐 제가 뭐 가르치는 게 합당하고 잘 들어오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은 가장 큰 건 호감이거든요. 그 사람한테 돈을 썼을 때 그런 내가 만족도 이런 거. 근데 제가 막 이상하게 생겼어 봐요. 목소리도 이상하고. 그러면은 내용은 좋아도 왠지 마음에 안 들어서 가수들이 뭘로 돈 버냐고요. 노래가 좋아서 호감, 좋아하는 에너지, 감정. 그러니까 그 정의 있는 여자들은 딱 알아요. 남자들이 돈 쓰는 거 보고 얘가 나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본다 하잖아요.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수화로 결정된다고요. 마음, 무형, 유형이 아니라. 돈이 숫자로 존재해도 익숙한 거예요, 수화들은. 근데 수화가 없는 사람들이 숫자로 존재하는 돈을 보면은 돈으로 안 느껴져요. 사이버머니? 그냥 오락? 약간 이런 느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수화들은 그것도 돈으로 보여서 막 흥분하고 그래요, 그 숫자에다가.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뭐 주식이 됐든 뭐 그런 컴퓨터를 활용해서 하는 뭐 돈 버는 것들 있죠. 그런 거에 굉장히 빠르게 익숙해지는 유형들은 대부분 수화 유형들이라고 생각하시죠. 특히 수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화가 발달한 그런 유형들이 전자상거래라던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익숙하고요. 수화가 아예 없으면은 인터넷 쇼핑몰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그냥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무형의 에너지라는 걸 일단 생각을 하시고, 화는 뭐예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막 이런 것들 있죠. 가치가 수시로 변하고 이런 거에 익숙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화가 극단으로 가면은 그래서 선물까지 건드리고 레버리지를 건드릴 수 있어요. 그 아이온큐라고 혹시 아세요? 그게 뭐 AI로 핫했다면서요? 여기 뭐 AI로 핫한 미국 주식인데 한국인이 40%인가 60%인가 그렇다는데? 근데 여기를 레버리지 5배를 한 사람이 있어요. 레버리지 5배면 10% 이익이 나면 50% 이익이 나는 거거든요. 대신에 10% 손해보면은 50% 손해죠. 20%만 손해봐도 원금 다 까먹거든요. 근데 30% 손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로 가겠죠. 그러면 그 증권사에 돈 입금해야 돼요. 그만큼 빚으로 남아요. 그 다음부터는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야, 이거를 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만. 야, 어떤 거예요? 그냥 화가 아니라 엄청나게, 당연히 이제 이 정도 하려면 비겁도 있어야 되고 뭐 제가 봤을 때 목의 에너지도 좀 발달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데 그런 게 상당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화는 그렇게 움직이는 걸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계절에 태어났나 봐도 투자 형태를 어떤 것을 좋아하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언제 이익이 되는구나 이런 것도 계산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한남조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남명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을까요? 남들이 관심 없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하남명들은 남들이 아무도 안 쳐다봐. 화는 남들이 굉장히 열광하는 거. 비트코인이 15년 전에는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은 화가 돼버렸죠. 근데 아이러니하죠. 화가 되는 순간 가격 변동이 더 작아졌죠. 네, 그런 걸 다 궁리하다 보면 어떻게 문제지 예측이 안 되세요? 네, 아니 분명히 화가 됐는데 왜 더 안정적으로, 옛날에 비해서. 왜냐면 옛날에는 하루에도 몇백 %씩 왔다 갔다 했었어요. 초창기에는. 수요일 때는 오히려 더 그랬다고요.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현금처럼 가려고 하는구나 진짜로. 이게 자산처럼 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보면은 겨울생들은 묵직하게 크게 움직이는 걸 좋아하고요. 여름생들은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크게 움직이기보다는 짜잘하게 쪼개서 이렇게 하는 것들 있죠. 여기서 보면은 겨울생들이 여름생보다 잘하는 건 몰빵하는 걸 되게 잘해요. 부동산은 당연히 몰빵하는 거기 때문에 겨울생들이 좀 더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름생들은 분산하잖아요. 분산한 게 나중에 위기 갔을 때 더 안전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성향인 거예요. 주식을 하더라도 몰빵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막 분산해서. 그럼 이제 그걸로 투자 성향이 결정됐으니까 사주 봤을 때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저 코인 하고 싶은데 뭐 해야 돼요? 겨울생이야. 비트코인에만 하세요. 여름생이면 만족이 안 되거든요. 저기 솔라나랑 이더리움이랑 막 여기저기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요즘에 코인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부담스럽다니까. 4월 달에 어떻게 될까요? 막 이런다니까요, 저한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근데 그것도 한 2번 정도 맞아버려가지고 계속 아직 막 그 사람 사주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참 웃긴 게 7월 달에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고 온 거예요. 그때 선생님 말 들었어야 됐다고. 복구해서 왔대. 다음부터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부담스러워. 네,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수화만 봐도 그런 걸 알 수 있겠더라.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성향을 결정하는 거지 돈이 된다 안 된다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거예요. 자, 이것들은요 무형에서 무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어떻게 보이냐면은 사주에 수화밖에 없다고 해요. 돈이 돈으로 기본적으로 안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돈이 돈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수화만 있고 사이에 아무것도 개입을 안 하면은 있다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게 유형의 교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돈이다라고 인식하기가 참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뭐 근목 없는 수화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도박, 사이버머, 토토, 아니면 이제 투자를 하다도 막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쪽으로 훨씬 잘 간다. 다른 구조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구조에 따라서 운 좋으면 돈 왕창 벌고요. 안 좋으면 왕창 까먹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가 얘기하는 과정, 이거는 근목이죠. 이 과정이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가 이 에너지를 결정해서 불을 일굴 수 있는 에너지인가, 일확천금이나 한 여름밤이 꿈으로 끝이 나나 이런 걸 결정합니다. 전 그래서 요즘에 보면 유튜브에 자기들이 부자고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과정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으로 봐요, 저는. 그 부자들 다 뭐냐면 과정이 없습니다. 페이커 부자잖아요. 10년 동안의 기록이 다 있어요. 어떻게 해서 불을 읽었는지 누가 봐도 부자예요. 연봉이 100억이라 그래도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무슨 승 뭐더라? 돈의 속성 김승호 갑자기 뜨더라고요. 난 이 사람이 어떻게 부자인지 과정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뭐 스노우폭스를 운영했고 뭐 납품을 했고 하는데 유튜브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걸 저 못 찾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사람 사기꾼으로 봐요. 과정을 모르겠으니까. 그거 말고도 막 돈에 관해서 막 관련해서 얘기를 해요. 황현희가 개그맨인데 코인으로 많이 벌었대. 과정이 안 보여요. 저는 그래서 그 사람도 사기꾼으로 봐요. 돈 많이 벌었다고 해도. 계좌 인증도 안 하잖아요. 인증해도 저는 못 믿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금목이 이 수화의 움직임에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은 보통은 보여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래서 이 사람들 실체가 있다 이거죠. 이거는 실체를 담당한 거예요. 실체. 그러니까 어떤 움직임이고 어떤 실체인지는 이제 얘기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남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물리적 실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유형을 담당하는 거예요. 유형. 수화는 무형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할 수 있고요. 종교처럼 가면 됩니다. 네, 제가 만약에 금이 없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사주 얘기를 그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지금도 사주 얘기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논리적이지 않고 실체 없이 그냥 이러면 저렇습니다 하면서 그럴듯하게 그렇게 갔을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가면은 오래 가기 힘들겠죠. 어쨌든 금이나 화에 서포트가 없으면 이들은 유지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여지는 거에 절대 속지 마시라. 저는 모든 현상을요 다 그 과정을 살펴보려고 하기 때문에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수화가 이거는 모이게 하고요. 얘는 팽창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수화 에너지는 만약에 국가나 전 세계 경제를 얘기를 했을 때는요. 수 에너지는 모든 자산을 매각하고 처분하고 현금화하는 과정인 그런 에너지인 거고요. 화는 모든 현금이 쓰여서 투자돼서 어디에 들어가서 팽창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통화는 기본적으로 10배에서 20배 정도 뻥튀기가 되게 설계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전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은요. 이거는 지급 준비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죠? 이거는 다. 왜 웃으세요? 지급 준비율이 뭐냐면은 은행 얘기하는, 은행은 지금 우리나라 5%인가요? 3.5%인가요? 하여튼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 10이라고 얘기를 하자고요. 은행에 예금을 한 100억을 한다 그러면은 10억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라 이거예요. 나머지 90억은 어디로 갔냐면은 다 대출로 나갔어요. 대출이나 투자로 나갔어요. 그러면은 이 90%가 또 은행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 이 90% 중 10%만 남고 또 나가겠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10,000원 찍으면요, 시중에는 10만 원이 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5%인가 3.5%인가 그러니까 20배 이상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기라니까요, 금융은 다. 그래서 어떤 은행이든 우리가 다 가가지고 현금 찾잖아요. 100% 망해요. 그걸 뱅크런이라고 표현하고. 그게 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돈을 쓰잖아요. 돈이 화가 되는 순간 화가 커지면서 내 돈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 IMF 때 달러 사고 막 자산 정리해서 현금으로 뭘 한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정도로 치밀하게는 투자 안 하고 전체적인 흐름 보고 거기 편승하는 정도로만 해요. 쟁살 사주라서 그거 이상으로 하면 망하거든요, 저도. 절대 선물이나 파생 건드리면 안 되고. 여러분들 사주에도 그게 다 있을 거거든요, 키가. 근데 그 키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내가 돈을 가질 수 있느냐는 복이에요, 그거는. 그거 이상은 절대 못 가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사주를 뜯어보면서 알아가자 이거인 거죠. 목은, 금은 수화랑은 조금 달라요. 얘는 기본적으로 실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실체와 과정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수도 현금이고 실체 아닌가요? 원래 현금이 실체가 없었을 거예요. 그쵸?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물물교환하고 이랬을 것인데 그 사이에 뭔가를 가치를 저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현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현금은 실체가 있다고 표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금목은요, 가장 크게 개입하는 게 이 과정을 만드는 건데, 그 과정이라는 게 뭐냐면 수나 화로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금목이 개입을 해서. 수가 갑자기 화가 되고 화가 갑자기 수가 되고 이러진 않아요. 그 과정에는 반드시 뭐 어떠한 흐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흐름을 만들어주는 게 목하고 금이에요. 자, 우리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카메라를 이제 다 쓰고 다른 걸로 바꾸고 해서 현금화를 하겠다. 그러면 이거를 팔기 위해서 뭔 짓을 해야 되잖아요.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이게 얼마짜리인지 설명해야 되고 스펙이 어떻고 사용감은 어떻고 다 설명해서 수가 되기 위한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A급이네 이러면 좀 더 비싸게 받고 막 험하게 쓰면 싸게 받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개입하는 게 목과 금이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들은요, 이 과정 플러스 여기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면 시간이라는 개념이 꼭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금목은 시간적 개념이 들어가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게 시간으로 보는 거잖아요, 시간의 움직임. 이 안에서 있는 움직임으로 돈 버는 거죠. 지금 시급이 얼마예요? 아, 나 이제 정치인 되나 봐. 시급 몰라, 이제. 만 30원이요? 이렇게 시급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아, 진짜. 그 예전에 막 버스비 얼마인지 모르고 막 국회의원들이 그러면서 막, 미친놈 버스비를 몰라 막 이랬었는데, 저도 오랜만에 타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맨날 운전하다가. 네. 이게 뭐 하루에 뭐 근무를 9시간 한다고 해요. 곱하기 뭐 한 20일 이렇게 일하죠. 9시간 하면은 9만 얼마가 되죠? 270인가요? 아, 주유수당도 저 때는 없었거든요? 네, 없었어요. 갑자기 막 주유수당이 있으면은 좀 손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비싼데? 예, 네, 이거 좀 이상해요. 너무 높아요. 주유수당 없애든 뭘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악덕한 사람이 돼가는 거지. 아니, 일을 안 하는데 돈 주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제 개념으로는. 자, 20일이니까 곱하기 20 하면은 이 한 달 월급이 되는 거잖아요, 예, 180만 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소득은요, 반드시 얘가 들어가요. 월급, 연봉, 일 뭐 이렇게 다 들어가요. 여기서 돈을 더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늘리면 돼요? 아니면 얘를 늘리면 되죠. 하루를 9시간 일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100시간 일한다고 치자고요. 얘가 아니라 사주를 볼 땐 이렇게 해야 돼요. 얘가 아니라. 그래야 우리가 이 사람이 얼마 벌겠다가 보이는 거예요. 얘도 시급 10,000원이 아니라 한 시급 100만 원 정도로 해보자고요. 재벌들 사주가 다 이렇다니까요. 재벌들이 왜 재벌이 되냐면은 우리는 24시간이지만 그들은 그게 24,000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벌이 되는, 그게 사주에 나온 걸로 보자 이거예요. 아니면 얘를 뻥튀기를 하면 되는, 이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뻥튀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에 개입하는 게 금목이라니까요. 금목. 사주로 치면 비겁이라고요. 이해되세요? 왜 비겁들이 돈 잘 버는지? 나는 24시간인데 비견 한 명 껴서 48시간. 겁재 한 명 껴가지고, 겁재는 더 커요. 얘는 240시간. 대신에 얘들한테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거죠. 근데 지불해도 괜찮은데 얘를 늘리면 되거든요. 겁재가 이미 이거 이상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비겁들이 부자가 많은 거예요. 비겁이 없으면 부자 되기 힘들어요. 왜? 이걸 못 늘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거는 못 늘렸어요. 저는 요거를 늘린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것도 늘렸구나. 이것도 늘렸어요. 이거는 못 늘렸다. 사주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게.
그리고 그게 늘어난 시기도 다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시기에 보통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한 건 대체로 정확한 판단이 되는 거고, 운이 나쁠 때도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판단을 위해서 막 잃어가는 거야 이제. 마이너스가 나고. 자, 그러면 이 금목이 어떻게 개입을 하느냐. 자, 목이 하는 역할 뭐예요? 수를 설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화로 변환을 시키죠. 이 사이에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목의 역할은 수와 화의 사이에 개입을 해서 수를 일단 설계하는 과정이 당연히 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겠어요? 이게 현금이라고 한다면은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되겠죠. 인출. 자, 그리고 인출이라고만 하면은 좀 애매하니까요. 화를 지향하는 거잖아요. 방향을 결정하기도 하겠죠. 또는 선택을 하는 거기도 하죠. 그리고 목은 의지라고 얘기했잖아요. 뭐가 커지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 모았으면 충분하다. 이제는 좀 써야겠다. 예, 소비욕인데 그걸 키우는 흐름이기도 하죠. 말이 웃기잖아요. 보복 소비하겠다. 뭘 보복을 해? 어떻게 보복해? 코로나 때 막 사람들이 돈 못 쓰고 막 이러니까 보복 소비하겠다고 막. 지금 또 뭐라 그래요? 예, 이제 뭐라 그러더라? 뭐 욜로가 아니라 무슨 용어가 있는데? 요노? 요노라고 하나요? 이제 꼭 필요한 것만 사겠다고 최대한 저렴한 걸로 막 그런 용어도 생기고 웃겨요, 그거 보면. 그런 집단지성에 휘둘리시면 절대 안 돼요. 근데 목은 어쨌든 그런 걸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을 만드는 역할을 해요. 의지를 만드는 역할도 하게 되고요. 대부분 화로 가는 거니까 소비 형태가 됩니다. 쓴다. 모으는 게 아니라 뭔가를 쓰는 형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냥 목만 있고 오리지널 그냥 목생화다 이러면요, 나가는 것만 있습니다. 존재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수가 없다. 없는 상태에서 목생화도 봐야죠. 없는 상태에서 목생화는 뭐예요? 없던 걸 쓴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빚이에요. 없는 걸 쓰는 건 다 빚이에요. 자, 그럼 수가 없는 목생화들이 돈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줘야 돼요? 그냥 준다고 생각하고 주셔야 돼요. 빌려준다는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주고. 수가 없는 목생화가 특히 화가 발달했다? 그냥 준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정신적 에너지가 발달하면은 돈이 아니라 다른 걸로 갚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예전에 뉴스 기사에서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어떤 젊은 여자애가 운전하다가 고등학생 남자애를 친 거야. 그래서 합의금을 준 게 아니라 잠을 자주겠다 이래가지고 신문에 났었어요, 그게. 근데 그 고등학생이 그걸 또 응했어, 그거에. 응했어. 그래서 와, 그게 이제 보면은, 예, 이런 오행적 사고를 하면은, 이 유형의 것을 무형으로 갚은 거구나.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뭐 이렇게 도움을 받아요? 그럼 내가 이제 미안하잖아요. 그럼 이제 사주 한번 봐줄게 이러고 이제 무형으로 얻어먹고, 그 친한 형이 이제 사주 봐달라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얻어먹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일어나기도 해요. 하여튼 수가 없는 상태에서 목생화가 됐다는 거는요, 화로 가는 이 목의 에너지가 금방 고갈된다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화가 치게 팽창되잖아요. 거기가 빚으로 키우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빚을 내서 화를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로 쓰이는 건 많은데 그 화에 대한 실체가 수거든요, 사실. 이게 화의 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안에 조그맣게 수가 있어요. 얘가 실체예요. 근데 얘가 없어지고 얘만 커지는 거예요. 저는 바이오 주식을 이렇게 봐요. 화만 봐요. 바이오 주식에 성향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가치는 거의 없는데 뻥튀기 막 임상실험 뭐 나와가지고 그게 성공했네 안 했네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거 나올 때 주가 출렁출렁하고 변동성이 왜 크겠냐고요. 이게 애초에 그 테마 자체가 수가 빈약한 거예요. 그래서 연운 보고 막 그 대표 사주 보고 이러면은 실체가 있는지 아닌지 구분도 좀 되고 이럴 거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제가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또 어떤 거는 화가 요만한데 수는 엄청 큰 게 있죠. 그게 저는 과거에는 테슬라였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테슬라는 전 처음 봤을 때부터 와 대박이다 이랬었거든요. 예, 근데 제대로만 되면 큰일 나겠다 싶고 그게 한 13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2013년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2017년인가 그때 들어왔어요. 그때 유튜브에서 엄청 많이 봤거든요. 모델 S 막 타고 다니고 와 이 차 너무 좋다. 근데 그때 돈이 없었어. 네, 그런 식으로 한번 관찰해 보라는 거죠. 대상을 바라볼 때. 그래서 이 목은 키운다. 반면에 또 수생목만 되어 있고 화가 빈약한 경우도 있어요. 없거나. 그럼 뭐예요? 수가 화로 변해서 커져야 되는데 안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뭐냐면은 어딘가를 선택하고 뭐하고 하는데 다 돈 안 되는 것만 선택하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은 소비도 어떻게 해요? 남들 갤럭시하고 아이폰 살 때 화웨이 핸드폰 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화라고 하는 기준이 확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남들이 안 쳐다보는 거 한다니까요. 그게 물론 온 때 잘 만나서 화가 되는 순간 초대박이 나요. 왜냐면 남들이 안 쳐다봤으니까 더 기회가 큰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잘 없고 대체로 엄한 돈만 나가고 예, 제대로 제값을 못 받는, 그러니까 화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제값을 받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 여행 간다 그러죠. 근데 수생몽환 돼 있고 화 없는 사람들 여행 가죠. 갔다 왔는데 다 까먹어요. 뭐가 좋았는지 기억도 못 해요. 화가 그나마 좀 발달하면 돈 쓴 게 안 아까울 정도로 여행도 하고 즐겁게 놀고 하거든요. 근데 없으면 어떻게 즐겁냐고. 그게 똠양꿍 맛있다 해서 먹었는데 아 뭐야 이런다니까. 네, 그런 느낌으로 자본의 흐름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딱 갖다 대잖아요. 사업하는 형태가 다 보여요. 십성 다 필요 없고 그냥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이 뭐 온라인으로 뭘 하려고 하는, 일단 온라인으로 하려면 수화가 다 있어야 돼요. 근데 화가 없다, 수만 있다? 그러면은 안 팔릴 것만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화만 있고 수가 없다? 자본이 부족해서 감당을 못 하고요. 목이 없고 수화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일관성 있게 아이템 선정이 안 돼요. 잠깐 잘 되고 잠깐 안 되고 막 너무 들쭉날쭉해. 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의 흐름의 일관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과일을 팔아서 잘 됐으면 과일만 해야 되거든요. 과일이 됐다가 다른 게 됐다가 왔다 갔다 해요. 목이 없으면. 이 사람이 유튜브를 한다고 하면은 목이 없게 되면은 정체성이 없어요. 유튜브에 목이 있으면은 대박이 나요. 영상 하나가 그거 중심으로 쫙 만들어. 그러니까 계속 조회수도 보장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개입을 해서 이 온전한 수의 에너지를 화로 전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건 대체로 사용하는 거, 소비하는 거, 투자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던 걸 꺼내는 형태가 되더라. 그리고 이 수화의 밸런스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작은 것을 가지고 크게 보이는 능력으로 가던가, 이렇게 좋은 걸 가지고 이거밖에 못해가 되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어떤 목이 개입했냐에 따라서 그 과정에 이제 많은 사건 사고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재물 운이라는 거 이런 걸 결정할 수 있게 되더라 이거죠. 유튜브는요, 화가 반드시 필요한 직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수도 있어야 오래 갑니다. 근데 수가 없고 화만 있으면은 처음에만 조회수가 잘 나오고 갈수록 안 나와요. 저는 목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 능력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금이 있죠. 금이 있으니까 거꾸로 갔겠네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저는 뭐냐면은 거품을 보고 실체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이거는 목은 실체를 키워가지고 알리는 게 더 발달돼 있고요. 스피커 역할인 거죠. 저는 스피커 하면 망해요. 막 사람들 뭐 보고 이걸 막 해설하고 설명하고 막 이렇게 광고하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하면 망하고, 이미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축약하는 걸 하면 잘 되죠. 제 유튜브가 그런 방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남들이 알고 있는 재성, 남들이 알고 있는 목이 아닙니다. 이건 나무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바로잡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다 바로잡혀서 이게 할 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저한테는 나중에 이 잘못 알려져 있는 게 너무 기회처럼 느껴지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제가 선생님한테 우스갯소리 정치 유튜브 해도 될까요? 하면 된대요. 잘 될 거래요. 하면은 이제 뭐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그게 아니에요 라고 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하게.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무서워서 안 해요. 운이 하필이면 재생살로 가가지고 제가 화원만 아니었으면 했을 것 같은데 화원이라 무서워 너무. 하여튼 그러니까 우린 재물로 한정해서 보자고요.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수를 써서 이렇게 목생활을 한다는 건요, 기존에 수의 과정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젊었을 때 저축을 반드시 해야 되고 돈을 모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이런 목화가 기회거든요. 이럴 때는 그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수가 있으면 뭐예요? 준비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을사년이 이제 앞으로 오는데 수가 없는 사람들은 내년에 기회가 와도 못한다. 현금이 없고. 그럼 빚내서 해야 되나? 하필 빚내서 하는 타이밍에 또 망하기 딱 좋아요. 그나마 토라도 있으면 다행이고, 지장간에 개수라도 있으면 다행이고, 그거 아닌 이상은 내년에 무리해서 하기 좋다 이거죠. 이제 제가 좀 이해되시죠? 이런 개념이. 또 을목이잖아. 또 간목이냐 을목이냐에 따라 또 달라요. 또 이거 이제 다 공부하려면 이제 머리 빠진다고. 자, 화가 있고 수가 있는데 이 사이에는 금이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방향은 화의 에너지를 토막내요. 이 금들이. 무서워라. 네, 부위별로 토막을 내서 수로 포장을 하는 거죠. 아니 근데 금의 개입이 없으면 우리 삼겹살 못 먹어요. 통돼지 한 마리 이렇게 매달아 놓고 잘라 먹어야 돼. 그게 통이잖아요. 통. 화의 에너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금이 개입되면 뭐예요?
요만한 물체가 있다고 할 때 이 지분이 다 나눠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금이 개입하는 순간 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백종원은 자기 회사잖아요. 더본코리아. 뭐 상장하고 지금 보니까 폭삭 갔더라고요, 지금. 원래 맛있었어요. 맛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동네에 맛집이 하나도 없고 다 개판이니까 그래도 저기 가면 평타는 치니까 이러면서 가는 거죠, 이제. 보면은 자기 회사이지만 상장하는 순간 금개입이에요, 이거는. 지분 조정도 일어날 거고 국가적 감시도 들어올 거고요. 그러면서 뭐가 파악이 돼요? 얘가 파악이 되죠. 화의 내용이 뭐였는지. 백종원 프랜차이즈에서 매출 제일 높은 게 백다방이에요. 절반 이상을 백다방이 담당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거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니까 화가 확 꺼지잖아요. 보세요. 수가 1이라고 했을 때 화가 10이라고 쳐요. 근데 가치가 1인데 10이 유지가 되겠어요? 당연히 2, 3까지 떨어지지, 화가. 그게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는 안 보이거든요. 기업 공개를 안 하는 부자들도 많아요. 공개하는 순간 다 오픈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개인 거예요, 이게. 그럼 공개를 해야 사람들이 이거 사고 싶다, 안 사고 싶다, 이게 결정이 되는 건데, 확 줄어들었죠. 근데 이제 수가 이미 큰 상황이면은 화가 더 커질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성 에너지로 치면은 지구의 중심이 수의 에너지예요. 핵. 그게 이제 이 중력을 만들어주고 지구가 우주로 안 날아가게 붙들고 있는 에너지란 말이에요. 태양계에선 태양이 수 역할을 하고 주변에 횡성이 돌고 있는 게 화인 거예요. 그거를 자본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때요? 그럼 금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얘를 파악하게 만든다고요, 수를. 이게 금이 개입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화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본질을 못 봐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화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펴져 있는 것도 안 보이니까 이 금이 아무리 개입해서 금생수를 한다 그래도 어때요? 헛짓이 되는 거예요, 헛짓. 이거는 애초에 타겟을 잘못 잡아요. 시작부터 잘못돼 있어요. 화가 없는 금은 그냥 금생수만 한다는 건요, 그 펼쳐져 있는 뭔가를 정리하는 개념이 펼쳐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공격하는 거랑 똑같아요. 섀도우 복싱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 문제 없는데 그냥 괜히 들어가서 나서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돈으로 가면 뭐예요? 돈 안 되는 걸 찝어낸 능력이 탁월하다는 뜻이에요. 의미부여를 잘한다고요. 그러니까 화 없는 금생수들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의미부여.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 거야. 뭐 이런 거 있죠? 난 그냥 한 건데. 야, 너 오늘 되게 이쁘다 했는데 의미부여를 막 하는 거야, 혼자. 뭐야, 나 좋아하나? 그런 거 있잖아요. 화가 없으면 대체로 그래요. 근데 1운에서라도 화운이 들어오면은 그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 없던 화가 들어와가지고 그런 건데. 그래서 뭐냐면은 사실 뭔가 자산을 늘리고 투자하기 더 좋은 조건은요, 금이 좀 더 잘합니다. 금이 좀 더 잘하는데 중요한 건 금은 살 때는 잘 사는데 팔 때를 잘 몰라요. 그런 단점이 또 있기도 해요. 그래서 모근에 팔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존재하긴 하는데, 하여튼 어쨌든 이 화로 쓰이고 있다, 비현금성이다, 이미 그 어떤 가치를 가지고 형성되어 있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창 뭐를 하는 거예요? 한창 돈 벌고 있는, 돈 되는 것에 개입을 해서 어때요? 이게 정상적으로 되는 건가 아닌가 이런 거를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이 감시 역할에 잘 어울리죠. 검토, 점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역할에 잘 어울리고요. 이 화라고 하는 것은요,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요. 화가 너무 커지면 불편함이 생겨요. 혼란이 생기고 혼돈이 생기고. 우리나라가 지금 나라가 오래되다 보니까 불편함이 많이 생겼죠. 금이 개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개입을 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다시 현금성을 갖추게 만들어 놓는데, 자, 여기에서 무서운 게 뭐냐면 처음에 수라고 하는 걸 출발을 해요. 내가 한 100만 원이 있었다고 해요. 목을 만나는 순간 어때요? 전액 인출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인목 같은 거 들어오면 그래요. 그리고 화가 너무 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럼 이제 대출도 끌어오고 막 이래요. 그렇게 해서 화가 커졌어요. 그랬더니 100만 원이 뭐 1000만 원이 됐네. 근데 대신에 뭐가 문제예요? 왔다 갔다 500이 됐다가 1500 왔다 갔다 불안정하겠죠. 계속 커진다는 보장도 없고 내 돈도 계속 들어가고. 그럼 이거를 매각을 하는 거예요. 금이라고 하는 뭐 사모펀드가 됐든 어디 넘기면서, 그러면 나는 여기서 한 500으로 다시 털고 나왔다, 현금으로.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아니라 장점은 뭐예요? 털고 나오면은 더 돈을 벌지는 못하겠지만은 이 수가 요 수로 바뀌었잖아요. 모든 과정을 겪고 나니까. 이 사이클을 이해하면은
아, 자산이 어떻게 움직이고 재복이 어떻게 움직이고 투자하면 어떻게 되는 거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수가 없으면은 계속 현금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딴 데로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숫자로만 있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세를 들어갈 때 뭐 절반 정도 내 현금을 들었다. 그것도 화로 쓰이는 게 아니라 그것도 수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치가 잘 안 맞는 현금은 대부분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수가 이제 현금성 자산이지만은 대출을 받아서 막 끌어오기도 하잖아요. 나한테 없는. 그런 건 이제 금생수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금생수 잘 된 명들의 소원이 은행 이자로 먹고 사는 거였어요. 지금은 금생수들의 소원이 배당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금생수가 돼 있어야 그게 또 돼요. 결국에는 우리야 다 배당받고 살고 싶죠. 이자만 받고 살고 싶죠. 근데 안 되죠 지금. 근데 금생수가 돼 있으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오행의 힘은 결국엔 실행하게 만들고 그걸 이루게 만든다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이클 돌아요. 그럼 또 이 수가 가만히 있겠냐고 또 오늘 어떻게 만나냐 해서 왔다 갔다 해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봐야 될 게 그냥 화이느냐 그냥 화가 아니라 화극금이 된 상태냐 이거에 따라 또 화의 상태가 또 달라지겠죠. 또는 토이느냐 아니냐 화생토가 됐느냐 안 되느냐 이것에 또 다를 거예요. 자,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얘는 돈이 쓰여서 어떤 걸 다시 형성했다 그랬잖아요. 가치를. 화극금이 됐다는 거는요 이 화를 계속 정리했다가 안 했다가 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교환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얘기해요. 잦은 유형의 유형 이렇게 얘기해요. 거래가 활발한 또는 시세가 민감한. 그래서 화극금도 뭐예요? 부동산이죠. 근데 어떤 부동산이에요? 주거용 부동산인 거예요. 상가 이런 거 활발하게 안 일어나잖아요. 민감하잖아요. 직전 거래가 그 가격이 결정이 돼버리자 하나만 일어나도. 그래서 막 싸게 팔면은 막 주민들이 다 뛰쳐와가지고 막 왜 싸게 파냐고 뭐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가 됩니다. 화극금 확실하잖아요. 화를 다 금으로 쪼개가지고 몇 층이 어디 막 주택은 화극금 아니에요? 그래서 시세를 결정하기가 어렵고 민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르면서 목극토대에 있으면 다 부동산 하래. 나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상담할 때 보면 목이 있다고 부동산 사라고 했다는 거야. 미치겠어요 그걸 들을 때마다.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화의 에너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그래가지고 화가 없으면 어떤 곳에 부동산을 살까요? 서울이 아니라 이상한 지방에 이상한 데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당연히 생기지. 근데 화가 있으면 지방에 사더라도 지방에서 거래 잘 될 만한 데를 또 찾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화들이 또 문제가 뭐냐면 경기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화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화가 있으면 좋아 보이는데 경기의 영향을 다 받습니다. 화들은. 그래서 부동산이 만약에 떨어진 시기가 오면 어떻게 대처를 못 해요. 그래도 금이 있으면 대처를 하긴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근데 금만 있으면 될 게 아니라 금생수까지 가야 확실하게 대처가 돼요. 그냥 금만 있으면은 팔려고 내가도 안 팔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금이 왕하냐 화가 왕하냐에 따라서 더 번다 덜 번다 또는 금생수까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난다 아니다 뭐 이런 거 다 볼 수 있고요. 화생토가 돼 있는 건 어떤 거예요? 이거는 토의 입장에서는 화를 설계하는 거예요. 여기는 감가상각이 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가상각이 크다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떨어진다는 거죠. 감가상각이 큰 거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유지비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투자 한 번으로 땡 이게 아닌 거예요. 보통 투자하면 땡 하고 이제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근데 주식을 사도 어때요? 계속 사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차든 사면은 계속 기름값, 세금 나가죠? 화생토예요, 그거는. 근데 화극금으로 차를 사면 뭐예요? 클래식카를 그냥 사놓은 거예요. 부자들이 이렇게 그냥 안 타고 다니는. 그냥 사놓고 그냥 수집해서 그냥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부자들끼리 교환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토가 된 순간 화가 자꾸 소모가 일어나고 그리고 화생토가 된다는 건 화가 크기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런 거랑 인연이 다 된다고요. 뭘 하더라도. 돈을 쓰는 방식도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수생목에 목생화까지 있는데 화생토까지 갔다. 물건을 사든 뭘 하든 소비 행태가 다 감가를 맞는 걸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뭐 샤넬백 샀다고 그게 유지될 것 같아요? 하필이면 내가 사자마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한 3년 전에 오픈런에 사면은 100만 원, 200만 원 더 받았다고. 화생토 된 사람들은 타이밍 다 놓치고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고. 대신에 구축을 가더라도 어디로 가요? 음마 아파트 같은 데를 가지. 이제. 나중에 한 방이 있는. 운 잘 만나면 떼돈 버는. 근데 분담금 내라면서요. 그게 화생토예요. 계속 소비가 되고 이런. 대신에 장점은 뭐냐면은 화가 소모는 될지언정 이 소모되는 속도, 또 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덜 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유지력이 좋은 거예요. 이 값어치, 그러니까
값어치의 유지력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가치, 유지력이 꽤 좋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신에 소모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거래를 통한 이익을 볼 수 있어요. 주식을 하든 뭘 하든 다 거래하면서 막 이익 많이 나면 세금 내고 이런 것들 있죠. 대부분 화, 금의 밸런스에 집중이 잘 되어 있고요. 화가 왕한 만큼 금도 같이 왕한 게 최고 좋아요. 화가 약하면은 목생화로도 돼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화가 커지기 때문에 이거 이제 시간에 대한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고 내가 사업을 하든 뭐 돈을 버는 형태에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만들어내는 이익이 크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유는 생기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현금이 없다니까요. 여기에서 수까지 가야 확실하게 남들한테 돈을 빌려주든 기회가 왔을 때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든 뭐 이런 형태로 통장이 어쨌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안식처가. 근데 이 수가 없으면은 분명히 나는 여유로운 건 맞아. 들어온 돈도 많아. 나간 돈도 더 많아. 그러면서 이제 여유가 없어져 버려요. 수가 없으면.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정말 잘 되는 식당들은 다 브레이크 타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잘 되는 식당에 이렇게 개입을 해야지. 화가 없는 금생수들은 식당이 되지도 않는데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요. 네, 딱 보여요. 그런 거 보면 진짜로. 그래서 그런 데 가면 백종원이 막 혼내고 골목식당 같은 데서 아니 장사도 안 되는데 브레이크 타임이 왜 있냐고. 더 잘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게 수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돈의 흐름도 똑같아요. 그렇게 가는 게. 그럼 도대체 화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벌었냐 이거죠. 네, 오행으로만 버는 게 아니니까 오행만 볼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오행 얘기 좀 더 해야 되는데 토 얘기를 지금 아예 안 했거든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